네, 수익버스는 쌩쌩 달리고 싶은데 지금 도로 상황이, 교통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에서 2%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 구간에서 코스닥은 다시 조금씩 밀리고 있더라고요. 2%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팔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알면 조금 더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요? 두 분과 함께 그래서 시장이 떠들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 우원명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장이 좀 힘들다라고 하는데 매번 두 분이 힘이 빠지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도 분석할 건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전장부터 우리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오전장의 주가 흐름인데요. 지금 낙폭이 더 커진 종목도 분명 있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리가캠바이오, 휴제, 시총 상위 안에 있는 제약바이오도 밀리고 2차 전지도 하락하고 이제 반도체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게 엔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왜 이렇게 하락하나 봤더니요. 이제 신영증권의 박수연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일본의 11월 도쿄 코어 CPI 예상치 상회로 비호재 금리 가능성,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엔달러 환율이 150엔 아래로 급전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엔화 강세로 엔캐리 트레이딩이 가 부각되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사실 일본 증시보다 오늘 장이 우리 증시가 더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와 함께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한번 국내 증시 하락 배경에 대한 키움증권 한지영 애널리스트의 생각도 같이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전일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 그리고 국내 10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의 트리플 약세 여기에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엔화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좀 많이 밀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의 증시 영향력보다 취약한 투자 심리와 얇은 수급 등의 국내 증시를 둘러싼 척박한 재반 환경으로 인해 과도한 주가 하락 반응으로 풀이한다. 그래서 현재 낙폭 축소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면서 현 과도한 투매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대안으로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증시 하락에 대한 배경, 요인들을 꼽아봤는데요. 우원명 부대표님, 이 중에서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가장 주된 요인, 가장 걱정되는 요인 뭐로 보십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저는 경기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좀 크게 반영이 되는 걸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기업 가치가 감소될 거다. 즉 실적이 향후에 개선될 어떤 개연성이나 가능성,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신다면 지난 10월달에 산업동향과 관련된 부분들 언급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생산, 투자까지도 트리플 약세, 5개월 만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와 관련돼서 물론 이제 해외발 요인들도 상당히 좀 불안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우려감 내지는 녹록지 않은 부분들의 주가가 계속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대표적인 이제 국내 기업들 보시면은 대표적인 업종이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이렇게 이게 보통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사실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만할 수 있는 모멘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옅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같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수급적인 요인들도 가장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밀리는 부분들은 시장이 조금 그래도 버텨주다가 일본 관련된 엔화 강세 부분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복합적으로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저는 크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정리한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 국내 증시를 크게 끌어내렸다라고 판단한다 의견 주셨고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 엔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른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밀리니까 꼭 그것 때문만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빌미를 제공한 거는 한국은행 같고요. 일단 네. 2.9% 내년 전개 성장 전망률 올해도 낮췄는데 2.1%대로 내년도 올렸죠. 내년도 1.9%대까지 낮춘다라고 얘기를 네.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물론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를 이제 외국인들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변동성을 좀 하방으로 키우면서 옵션 쪽으로 이제 수익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닥 그렇게 지금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오늘은 시작부터 좀 강하게 매도를 하다가 지금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좀 사 모으고 있거든요. 다시 선물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더 빼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 범위 내에서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이어서 또 이제 지금 현물도 같이 팔고 있긴 하지만 지금 네. 선물은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 얘기는 월요일 장에는 좀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흐름 보실 때 선물의 매도나 매수를 보시면 장 초반에 많이 사다가 장 후반에 또 이제 매수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많이 팔다가 또 이제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그 다음 날 이제 어떻게 갈 건지 외국인들의 의도는 지금 1,450포인트까지 빼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매일매일 바뀌긴 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선물의 포지션은 외국인들은 위로 갈수록 사실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는 좀 아래로 빠지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좀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의 매도가 보이는데 오히려 선물의 포지션은 다시 또 매수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제한된 내 안에서만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뭔가 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수급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도 살짝은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건희 대표님 생각은 오늘 시장의 하락이 그럴 만한 하락이라고 보십니까? 과한 하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과하죠. 이제 오늘 이제 주도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네. 플러스 전환하긴 했지만 뭐 사실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뭐 3% 뭐 LG엔솔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뭐 2차 전지라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한 3.8% 뭐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알티우전은 5%씩 빼고 있고 에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좀 과매도 구간으로 좀 들어간 걸로 보고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또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쪽도 선물 옵션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의 선물 가지고 좀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좀 취약하고 얇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아까도 이제 전문가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코인 불장 얘기하시는데, 네.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다 지금 글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끔 만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조금 뭔가 이 안전판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뭐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은 누가 봐도 좀 과해 보인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우원명 부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 저는 뭐 조금 다르게 이제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너무 그럴만한 하세요. 이유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이제 업종별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물론 장 초반 대비해서 이제 조금 낙폭을 줄이거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긴 했는데요. 어쨌든 지수가 좀 올라가려면 시총 상위에 포진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수급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좀 어쨌든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럴 만한 요인들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이제 2,500선 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2,500 위에서 이제 조금 뭐 일정 부분 좀 견뎠죠. 잘 견디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빠지는 가운데서 다른 바이오 업종들이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나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이제 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금융주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주주 환원동과 연관된 종목들이 좀 받쳐지면서 주가가 좀 덜 빠지는 전체적인 시장이 이렇게 받쳐지는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됐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 뭐 한 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상당히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 네. 참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으로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짜증이 좀 많이 나는 이제 많이 그런 나죠. 시장으로 그런 시장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정 부분 좀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돌릴 만한 어떤 물론 이제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려서 좀 올려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많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가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1월 달에 이제 1월 중하순 넘어서 시작을 할 텐데
아무래도 그와 연관돼서 그 불안감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녹아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릴 때마다 조금씩 매물이 더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 관련돼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원명 부대표는 오늘 시장의 하락이 그럴만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좀 과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 내가 갖고 있는 기준마저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더 가져가야 될 종목마저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 전략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잘 챙겨봐야 되는 건지 하나씩 한번 기대주 다시 뜯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시장이 선택한 대장은 누가 뭐라 해도 바이오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12월 바이오 섹터 주도주가 기대된다라는 글이 텔레그램방에 올라왔고요. 그와 함께 최근 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거는 트럼프, 머스크의 입김이 좀 강한 성장주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이 있죠. 그런데 1인 1로봇 시대도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시장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 지금 우리 데이터를 보자. 한국의 슈퍼맵 사용 시간도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광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 시장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텔레그램 글도 나왔거든요. 하나씩 먼저 바이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왜 12월 주도주가 된다고 하는 걸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금리 진정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바이오 섹터 조정의 빌미였던 미 국채 금리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금리는 수준에 대해서 기대치가 바뀔 뿐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 그걸 저희는 최근에 FOMC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죠. 그리고 더불어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큰 돈이 갈 섹터가 시총에서 2차 전지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여전히 바이오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재료에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AI 소프트웨어 시세 분출하는 거 보니까 우리 증시에 돈이 없었던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펀더멘털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12월 바이오 섹터의 주도주가 기대된다라고 다시 한번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바이오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요즘 뭐 바이오들 많이들 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한없이 긍정적인 거고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한번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면 이제 복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이게 항상 주식시장이 뭐 9.11 테러 같이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빠졌다라고 하면 금방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뭐 삼성전자도 힘을 못 쓰고 하이닉스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그러면 코스닥 시총 상위 1위인 알테오젠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저는 이제 더 갈 거로 보는데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결국엔 수급이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펀더멘탈도 있고 그다음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격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이제 그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가격이 싸지면 또 이제 새로운 또 도전자들이 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주식시장인데 11월 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피해주도 아니고 수혜주도 아니다라고 했던 바이오 섹터가 사실은 이제 피해주였죠. 왜 피해주였냐면 FDA의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트럼프가. 네. 이번에 인사도 뭐 FDA 보복성 인사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정도로 FDA를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건부 장관을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미국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뭐 빅파마들 주가도 보시면 11월 달에 다 빠졌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요번 주부터 고개를 좀 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간다라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아마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바닥이 아니라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급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좋은 소리를 해도 귀에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건 없는데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는 지금 바뀐 게 없는데 네. 주가만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엔 기회를 한번 줄 거다. 근데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 와중에 어떤 걸 또 사야 될 것인지 공부를 좀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의 주도주 자리는 쉽사리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올라올 텐데 네. 이제 언제 올라오느냐는 이제 또 이게 이 사람들의 심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굉장히 많고요. 네. 기관 외국인들도 추세가 벗어나면 요즘에 전에 이제 그 우리가 8월 5일 날 급락할 때 보면 네. 프로그램 매도가 막 나오잖아요. 이게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쪽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알고리즘 매매는 추세가 꺾이면 팔아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악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좀 크게 하게 되면 하락이 더 부추겨지는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추세가 전환되는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질 때 또 올라올 때는 또 급하게 올라오겠죠. 이제 원래 이쪽 섹터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급락 이후에 매번 주도 종목이 바뀌는 듯한 그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급락 이후에 주도주가 바뀔까봐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단하기는 어렵을까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지금 오늘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거의 완전 바닥에서 아무도 안 건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야 돼? 네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종목은 사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이 주도주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빼고 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올리는 그런 형태라 좀 그게 주도주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희 대표님은 아직 바이오주 살아있다. 기존 주도주 자리, 물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최근에 시장 안에서 또 핫한 로봇 성장 테마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저희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제 뭐 로봇도 강하고 AI 소프트웨어도 강해서 금리 인하 수혜잖아요. 그래서 또 힘을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오늘같이 시장 흔들릴 때 로봇, AI 소프트웨어 들고 갑니까? 덜고 갑니까? 들고 가야죠. 들고 갑니까?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들 뭐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좀 반등이 좀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워낙 그동안에 뭐 오른 폭에 비해서 뭐 24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 10만 원, 10만 원대 중반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뭐 당장의 어떤 로봇 산업이 뭐 좋아졌다라는 그런 맥락보다는 역시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언급 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미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뭐 가야 되는 방향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1인 1로봇 시대 뭐 이런 뭐 기사도 그런 내용들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어떤 로봇이든 간에 산업용 로봇은 상당히 뭐 진행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들이 많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생활을 하는 우리 같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로봇 관련해서 어떤 뭐 특정한 어떤 뭐 세상이 많이 변했네라고 이렇게 느낄 만한 부분들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실용화 이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사실 정말 어렵죠. 인간처럼 작동하는 로봇을 만든다는 게 뭐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거의 저는 뭐 불가능한 걸로 보지만 아주 유사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한 걸로 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는 방향들은 맞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의 성장성은 당연히 뭐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당장의 주가 움직임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어느 정도 뭐 재료를 타고 분위기를 타서 다른 섹터들이 못 가는 상황에서 이제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가격도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상장 이후에 이제 계속 거의 뭐 1년 가까이 주가가 좀 계속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뭐 어떤 시장에서 이 실용화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개화가 된다고 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부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엔젤 로보틱스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로봇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건 뭐 나쁘지 않다. 그 중에서도 엔젤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권에 놓고 좀 계속 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로봇주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엔젤 로보틱스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텔레그램 방에서 살짝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그 쇼폼 앱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침 AI 열풍 속에 광고가 접목이 되면서 이 시장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NP라는 종목이 전 세계 1위 쇼폼 릴숏과 협업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미국에서 틱톡을 제치면서 주가가 갑자기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좀 발굴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게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이슈로 이제 워낙 주가가 이제 MP라는 종목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생각하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럼 방송하시니까 아시는 거고 시가총액 이제 1,000억 된 거죠. 오늘 엄청 올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뭐 이쪽 영상 콘텐츠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 뭐가 어떤 회사들이 뜰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마 자료 찾아보시면 관련주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지정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나? 상장사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영화 했던 애들, 뭐 영화 했던 기업들, 그다음에 콘텐츠 만들던 회사들 다 관련 있죠. 뭐 하다못해 뮤직 스튜디오, 뭐 스튜디오 저 앞에 나오는 것도 다 관련이 있는데 지금 좀 그나마 최근에 상장했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이 M83인데 공모가 밑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M83이 그나마 이제 요즘에 기사가 나오는 게 이제 키스트랑 협력을 해서 지금 디지털 영상 콘텐츠 핵심 분야에서 실감 콘텐츠 3D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뭐 요즘 저는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는데 바닥권에서 도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지금 거래 터지면서 반응을 좀 보여줬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차트를 볼까요? 예, 보여주시면 예, 이게 바닥권에서 이제 막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또 한 번씩 시세를 내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은 좀 피해 있다가 한번 얘기가 나올 때 좀 올라가기는 좋지 않겠나. 뭐 신규 상장주니까 또 그닥 그렇게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뉴스만 있으면 올라가는 종목들이라 이런 종목들을 좀 단기 매매로 좀 대응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루키가 될 수 있다. 그 안에서는 M83 이야기해 주셨고 우어명 부대표님은 과거 카페14에 저희 또 시각용약주로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같은 결이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뭐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카페24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지난 여름 5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레뷰 코퍼레이션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용은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그 쇼폼이든 아니면 뭐 릴스든 뭐 유튜브 내용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걸 만드는 그 크리에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분들의 어떤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많이 보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엔터 회사 같은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엔터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주가 영향을 이제 많이 미치는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친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레뷰 코퍼레이션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쇼폼 전문 뭐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쇼트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당장의 주가가 막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맥락,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산업의 변화, 어떤 형태들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그 종목 레뷰 코퍼레이션을 좀 보시면 어떨까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바이오 주도주 자리는 유지할 수 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로봇주는 들고 가야 된다. 슈폼 테마 지금 시장에서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루키가 될 수 있다. M83 이야기 그리고 레뷰 코퍼레이션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주말 보내고 나면 이제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달에 또 눈여겨봐야 될 일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다음 달의 일정은 뭐 지금 12월 달 들어서 저는 이제 네. 조금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산타 옵니까? 산타가 뭐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죠. 네. 일단은 지금 희망이 안 보일 것 같을 때 항상 보면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올 때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내각 구성이 어느 정도 다 됐단 말이에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이 좀 안타까운 게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막 섹터 자체가 막 움직이고 트위터 말 한마디에 지금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국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뭐 지금 12월 달에 주목해 볼 이슈, 뭐 재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FOMC 결과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깜짝 인하를 했는데 미국도 다시 인하 기조로 간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동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일시적으로 또 충격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하락 요인과 함께 텔레그램 뉴스들 팩트체크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